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이에요. 내일도 모레도 쉴 수 있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생기죠. 금요일이면. 자,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요. 제가 준비한 거는 가슴흉. 이 가슴흉이 들어가는 거는 흉배,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 앞에,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문관 출신들은 학이 그려져 있고 무과 출신들은 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. 그죠? 그것이 이제 흉배다 이런 얘기예요. 이제 흉배가 들어가고 또 이 가슴흉이 들어가는 거 보면 흉부, 우리가 흉부외과 뭐 이런 거라든지 흉상, 동상을 새길 때 전체다가 아니라 요게 가슴 위에까지 얼굴부터 여기 요 부분만 하면 흉상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다음에 가슴 둘레를 흉의 때 다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보통 오랑캐 흉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랑캐 흉이라고 이 글자를 딱 보면 자전에 보면은 가슴흉이라는 뜻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뜻 전체를 보자면 뭐냐면 이 글자,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이 글자, 그러니까 가슴흉, 이것도 가슴흉, 또 아니면은 또 이거는 뭐 오랑캐 흉, 그렇게 오랑캐 흉이라고도 이렇게 흉노족 할 때 여기에 가슴이란 뜻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,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만으로도 허파를 에워싼 그 가슴을 뜻하는 건데 나중에 여기 육달월, 달월이 들어가서 덧붙여져서 지금은 가슴흉이 여기 앞에 달월 쓴 것이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오랑캐 흉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건 흉할흉, 길흉 화복할 때 흉할흉. 흉할흉은 이게 웅덩이에 사람이 빠져있는 모습.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럼 누군가가 뛰다가 웅덩이에 딱 빠졌을 때, 아, 저 모습이 너무 흉하다, 찌찌찌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. 그럼 여기에 쌀포몬, 여기 감싼다, 씌운다. 그럼 아까 여기에 가슴흉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가슴을 감싸고 있는 그 허파를 감싸고 있는 그 뼈, 갈비뼈 같은 이제 그 가슴을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,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쌀포, 감싼다라는 뜻도 있고,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친 자체만으로도 가슴흉, 오랑캐 흉에서 음을 빌려서, 그 다음에 여기 육달월이 부수, 이것도 되지만은 요 동그라미 친 부분도 가슴흉인데, 훗날 여기 육달월이 붙었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갈게요. 이거는 잠깐경. 이 잠깐경이라고 하면 이 앞에 비수비 숟가락비 그랬는데 숟가락비 그랬었을 때 이렇게 휘어진 모습. 그래서 우리가 늘글로를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게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럼 뭐냐면 이게 등이 이렇게 굽은 노인이 이제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이잖아요. 그래서 등이 굽었다 이런 얘기예요. 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럼 이거는 뭐냐면 뒤에 있는 거는 머리혈이잖아요. 자, 제 머리가 잠깐 살짝 기울어졌어요. 그럼 그 시간이, 내가 이게 기울어진 요 시간이 짧다 이런 얘기예요. 잠깐이다 이런 얘기예요. 만약에 지금 서 있는 자세에서 내가 앉아서 눕는다 그러면 그 시간보다도 이렇게 살짝 고개가 젖혀지는 게 훨씬 시간이 짧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잠깐경 그랬을 때 이 잠깐경이 들어가는 거 보면 경각, 우리가 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죠? 전에 제가 세길각 할 때 일각이 15분이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15분도 보면은 짧은 시간이고, 여기에도 이게 기울어진 거, 내 목이,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거는 잠깐이다. 시간적 의미로 짧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 때도 쓰고, 아니면 만경창파. 만경창파라는 거는 아주 한없이 넓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글자가 잠깐경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어요. 그럼 뜻풀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돌리는 그 어떤 짧은 시간을 가리켜서 경각 이렇게도 얘기하는데, 이거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일항경. 자, 이 일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밭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이런 경작물 이렇게 심어놓은 씨앗이라든지 작물을 밟지 않으려고 다니는 요 길이 있잖아요. 그죠? 이거는 고랑이라고 얘기하고,
자, 고랑, 이제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고랑 그런다면 요 폭, 요런 거를 이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랑이라고 하면은 이 전체 밭을 놓고 보면은 그것도 이제 넓지 않고 그 크기로 따지면은 전체 밭보다는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. 근데 이런 얘기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잠깐경이란 뜻이 훨씬 많이 쓰여요. 이랑경이란 뜻보다도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글자로 넘어갈게요. 이거 지금 했던 이랑경에서 잠깐경에 보면 우리가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기울경. 전에도 기울경 했어요. 그러면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지금 방금 한 이제 그 잠깐경인데 여기에 사람인이 하나 들어가면 기울경, 기울어진다. 라는 뜻으로 그래서 왜 경사졌다 이게 가파른 뭐 내리막길 같은 경사졌다 하잖아요. 그런데 사람인이 붙으면은 이럴 때는 기울경. 헷갈리시면 안 돼서 잠깐 다시 얘기해 드린 거예요. 자, 그 다음 구들견. 이 구들견이 들어가는 글자 보면은 뭐 견고하다. 중견, 뭐 중견가수, 뭐 이런 얘기할 때 아니면 견실한 기업, 튼튼한 기업을 견실한 기업 이런 데든가 견지하다, 뭐 이런 얘기할 때 이 구들견이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야구에서도 중견수 뭐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이 글자를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글자를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뭐냐면 구들간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 자체는 보통 구들간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받침이 니은이 나와요. 예를 들면 여기에 조개패가 나오면 어질현이 되고 또 실사가 나오면 이거는 기날긴, 긴장하다 이럴 때 긴축정책 또 여기다가 육달을 하면은 콩파신 이렇게 나오듯이 다 받침이 니은이 나와요. 콩파신, 어질현, 그 다음에 구들견은 이거고 어질현 다음에 기날긴 이렇게 나오면 받침이 니은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.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 구들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신하 여기 그죠? 구들간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신하를 이게 손으로 여기 손 왕이 신하를 손으로 탁 단단히 움켜진다는 건 뭐냐 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움켜진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깨 같은 데 이렇게 탁 이제 지그시 누르면서 한마디로 이제 믿음 난 너를 믿는다.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구들견하고 여기에 보면은 구들간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 너로 이제 굳혀진 거니까 너를 믿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재상으로 뽑았다. 그러면 나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길 바란다 하고 꾹 이제 그 어깨 이런 데를 탁 이제 눌러주는 거, 잡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같이 여기 흑토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. 땅이 아주 단단하게 이게 우리가 땅을 디디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 아스팔트 길 말고 옛날 흙길이라 할지라도 다리가 푹푹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. 갯벌처럼 이게 푹푹 들어가지 않잖아요. 여기가 그러니까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내가 땅을 디딜 때 이렇게 디디는 그 발로 내가 디딜 때도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아주 단단하다, 굳다. 그래서 굳세다 이런 뜻도 있고 굳다, 굳세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흑토 같은 경우에 이제 부수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구들간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요 구들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게 신하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딱 이제 잡고 있는 그런 모습. 이게 탁 멱살 잡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제 여기서 마치고요. 토요일 날 또 고사성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